안녕하세요. 타클래스 창조야침 강남 본원 캠퍼스의 박세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디자인과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침부터 학생들 응원차 시험장에 다녀왔어요. 오늘 날씨도 좀 부져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좀 힘들었을 텐데 시험 잘 보고 왔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공예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대 통합실기고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 문제 분석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주제로는 30, 60, 90 이렇게 나왔고, 문제 1은 위 숫자들을 물질적 개념, 무게, 높이, 각도, 크기 등으로 해석하여 입체물을 디자인하시오. 그리고 문제 2로는 위 숫자들을 비물질적 개념, 시간, 속도, 밝기, 음량 등으로 해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학생들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바꿔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30, 60, 90을 예를 들어 각도로 해석하여 30, 60, 90을 높이로 해석하여 입체물을 디자인하시오. 문제 2, 30, 60, 90을 밝기로 해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시오. 30, 60, 90을 시간으로 해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30, 60, 90을 대입하여서 그리고 물질적 개념 중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어를 한번 보죠. 30, 60, 90인데요. 30, 60, 90. 우리 학생들이 이 숫자를 받고 처음에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숫자들을 좀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주제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올해 큰 특이점이죠. 실기고사 일정이 발표됨과 동시에 재료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에는 다른 해와 다르게 학생 준비 도구가 삼각자와 컴퍼스가 추가되었는데요. 30, 60, 90 주제와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30, 60, 90이라는 숫자를 받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했을지 궁금한데, 이렇게 30과 60과 90이 이런 순서로 등장한 것과 이런 숫자들이 하필 이 숫자가 선택된 배경에는 저는 이런 규칙적인 증산과 규칙적인 규모를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또 중의적으로 시간이 되기도 하고 각도가 되기도 하고 날짜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혹은 단독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숫자를 고르다 보니까 30, 60, 90이 골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볼 건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과 어떤 평가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서울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 기준을 체크하는 건데요. 평가 기준 문제 1, 문제 2 공통적으로 문제 해석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석 능력에 대해서 좀 본다면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30, 60, 90이라는 이 주제어가 예를 들어 물질적 개념 중에 무게라든가 또는 비물질적 개념의 시간이라든가 이것들과 연결 지어져서 해석하는 디자인 결과물로 나오는 것으로 문제 해석 능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체 구성 능력에 대해서는 배웠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입체 구성 능력을 보겠다는 함은 이렇게 물질적 개념을 그리고 입체물로 디자인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입체물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체물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입체물을 어떤 관념적인 거로 취환시키고 그 관념에서 관념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야기든 어떤 개념을 해석해서 어떻게 내가 디자인하는 거를 결과적으로는 입체물로 보여달라. 입체 안에서 그런 구조와 형태 안에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이제 평가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하세요라고 조건이 되어 있는데, 아래 보시면 표현하시오와 이제 대비되는 그런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디자인하라라는 그 키워드를 봤을 때 이것이 표현적인 아니면 그런 예술적인 그런 발산이 아니라 디자인의 맥락 안에 들어와서 어떤 그 감성적 가치, 이성적 가치 그런 것들 고려할 수 있는 기능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학생들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등장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 논리적 표현력이란 내가 디자인한 그것이 표현될 때 명암, 숫자, 배경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에서 무게, 높이, 각도, 크기의 물질적 개념이 드러나도록 표현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 화면 구성 능력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각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처음 나온 평가 기준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읽으면서 다소 살짝 고민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문제 해석 능력에서처럼 30, 60, 90을 비물질적 개념으로 끌어와서 시각물로 만들 때, 그럴 때 이 시각적 상상력이라 하는 시각물이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어떤 그림들이 좀 많았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많이 풀었을까요? 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간 이런 단어에서는 시계도 좀 많이 생각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각도기처럼 쓸 수 있는 삼각자와 컴퍼스들도 좋기 때문에 이런 각도의 반응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예상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1번 문제에서는 조형물을 많이 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체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단어인데 이런 인상 때문에 입체물 그 딱 처음 들었을 때 인상 때문에 조형물로 순수 조형물, 상징 조형물로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아, 그럼 병원쌤, 네. 조형물을 그려도 돼요? 그리면 안 돼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그 큰 개념이죠. 조형물도 충분히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요구하는 능력들이나 조건들에 맞춰서 조형물을 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또 조형물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었죠. 네. 문제 2번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많았을까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계 그린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요. 이런 각도나 등장했던 자 같은 삼각자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에 또 시계를 모티브로 하는 시각화가 좀 많이 예상됩니다. 뭐 밝기 이러면 조명 같은 것도 좀 바로 번뜩 생각나는 부분이 조명을 모티브로 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음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익숙한 그런 음량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이게 원으로 그리는 아이콘이다 보니까 시각물이. 네, 그런 식으로 좀 빠질 수도 있고 또 컴파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학생들이 시험을 마치고서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안 겹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제를 무엇으로 잡느냐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좀 그렇고요. 내가 그 주제를 뭐 특이한 것을 했느냐, 특이한 것을 할수록 합격에 가까워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특이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결국에는 디자인의 완성도랑 발상 능력이 그 수준이 교수님들이 궁금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어지는 것이어서 내가 한 것이 특이한지 많이 겹치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디자인의 그 입체물의 또 시각적 이미지가 얼마큼 생각이 들어갔는지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랑 안 겹치는 걸 그래야 마음도 좀 편하고 뭔가 잘하고 느낌이 드는데, 또 찬쌤 말씀대로 그 안에 이제 디자인의 어떤 완성도라든가 어떤 시각적 창의성 같은 것들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상식적으로 여기서 그런 능력, 남들이 안 하는 개념을 잡고 남들이 안 하는 컨셉을 잡길 바랬다면 뭐 독창성이나 개성이나 그런 능력을 요구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었으면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자, 오늘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목적. 30, 60, 90이라는 이 주제어를 무게나 시간과 같은 개념과 연결지어서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의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디자인 조형. 그래서 이런 입체물 혹은 시각물로 디자인 조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자인 시각화인데요. 문제 1에서는 조건들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이 조건들을 반영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시각적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각적인 가능성을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 부분이 많이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디자인 목적, 디자인 조형, 디자인 시각화는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평가 기준의 순서대로 적혀 있고요. 바로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통 유명한 디자인들을 따라 그리는 정도 선이나 내지는 그것들을 리메이크하는 정도 선의 수업을 받은 친구들은 좀 어려웠겠지만, 대다수의 이제 서울대 수업을 좀 제대로 받아왔던 디자인 프로세스를 충실히 밟아왔던 학생들한테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문제고요. 결국은 최근 서울대에서 나오고 있는 통합 실기평가 유형에서 학생들한테 보고자 하는 능력과 동일합니다. 결국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는 순서를 잘 이해하거나 혹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는 의지가 계속 3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병학생 문제 받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만약 정말 학생이었고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많았다면 많이 어렵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떨렸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울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보셨을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또 1차 때 좋은 소식 들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